이 네 가지로 직접적으로 와인을 평가하게 됩니다. 용기의 부정적 영향, 옥시도 감소에 의한 결함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인상, 짜잔! 이렇게 두 와인이 그랑골드를 받았습니다. 와인 성적 능력 죽이죠. 안녕하세요, 와인가입니다. 오늘은 와린이 뿐만 아니라 와인 애호가 분들도 궁금해하는 와인 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국가마다 다양한 와인 대회가 있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점수를 주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와인의 심사 기준은 인간의 오감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오감은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이렇게 5가지 감각으로 나누게 됩니다. 집중이 필요한 공부를 할 때 시끄러운 곳에서 집중을 잘 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청각적인 요소는 환경적인 요소로 분류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나머지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이 네 가지로 직접적으로 와인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거든요. 소믈리에 분들이나 와인 애호가 분들이 모임에 모여서 하는 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와인 심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의 와인 정보는 미리 알려주게 되거든요. 완전히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생으로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는 거 아닙니다. 다양한 대회의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은 제가 심사를 나가고 있는 대전 아시아 와인 트로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리는 베를린 와인 트로피,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포르투갈 와인 트로피,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전에서 열리는 아시아 와인 트로피 이 세 가지 대회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대회 모두 OIV,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Wine and Wine, 포도나무 와인 국제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 OIV 규정에 의해서 대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00점 만점으로 총점을 내는 시스템이고 각 카테고리별로 5점 척도를 가지고 점수를 주게 됩니다. 항목별 점수는 각각 다르게 되거든요. 세부적인 정보나 사전 정보 등은 대회 보안 관련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올 10월 말에 있는 대전 아시아 와인 트로피에 가서 제가 독일 관계자에게 물어보고 혹시 밝혀도 될 정도면은 차후에 제가 아래 글이나 댓글에다가 제가 첨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기준이 높은 점수를 받고 부정적인 기준이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 카테고리별로 합산을 해서 총점을 주게 됩니다. 참고로 스틸 와인, 스파클링 와인, 그리고 증류주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각각 점수 체계가 다르게 됩니다. 자, 이제는 각각 카테고리별로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주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 와인 트로피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심사를 주는 방법, 이거를 제가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보면서 있는 그대로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잠시 내려놓고요. 먼저 눈을 통해서 시각적인 인상에 의해 가시광선 하에서 차이를 식별하는 감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투명도의 평가는 와인의 투명도를 측정한다. 훌륭한 투명도, 투명함, 모호한 투명도, 중간 정도의 탁함, 매우 탁함으로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명도 외의 시각적인 사항 항목이 있습니다. 이 정의는 와인의 모든 시각적인 특징을 결정하는 것, 본 기술 요소는 투명도를 포함하지 않으며 와인색의 농도, 와인의 주요 빛깔, 뉘앙스, 2차적 색깔, 점도를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인상, 매우 좋은 인상, 좋은 인상, 좋은 편인 인상, 좋지 않은 인상 이렇게 점수를 줍니다. 그 다음 코를 통해서 후각을 맡게 됩니다. 특정한 순간적인 물질에 의해 후각기관이 자극받았을 경우 느껴지는 감각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을 통해서 미각을 맛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와인이 입안에 있을 때 인지되는 총체적 감각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인 긍정적인 강렬도에 점수를 주게 됩니다. 정의로는 후각과 미각을 통해 느껴지는 질적인 향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의 정도를 평가, 본 기술 요소는 후각과 미각을 통해 느껴지는 질적인 인상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후각적, 미각적 인지의 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매우 강한 질적인 강렬도, 강한 강렬도, 평균 강렬도, 가벼운 강렬도, 매우 가벼운 강렬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순수성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후각과 미각을 통해 느껴지는 포도 재배와 양조상의 문제에 따른 결함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본 기술 요소는 와인의 순수성과 깨끗함을 평가하게 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수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식가는 자신의 후각과 미각을 통해 포도 재배 관련 결함, 양조적인 결함, 그 이외의 결함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포도 품종에 따른 식물 혹은 동물의 향, 그 외 나무의 향은 질, 품질 부분에서 다음에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결함의 근원은 원료, 오염, 미생물에 의하거나 옥시도 감소로 인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료 부분을 살펴보면은 포도가 썩었거나 우박을 맞았거나 신선도의 하락 등이나 휘발성 물질, 휘발성 페놀, 플라스틱, 종이, TCA, 콜키죠, 곰팡이, 먼지, 아니면 콘크리트 통이나 철,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제조된 나무통, 배럴 등에 의한 용기의 부정적 영향, 또는 마우칼이나 잉크, 구아슈 등의 휘발성 페놀이나 휘발성 산성 에스테르, 아세톤 등 미생물에 의한 결함, 그리고 옥시도 리덕션, SO2나 모든 티올, 그리고 황화합물에 의한 고무, 양배추, 썩은 달걀, 마늘, 땀, 불순물, 맥주, 비누, 썩은 내 등의 이런 결함, 그리고 청결도의 부족, 에탄올, 산화 등 옥시도 감소에 의한 결함을 평가합니다. 여기서는 결함의 부재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매우 낮은 수준의 결함, 낮은 수준의 결함, 평균적인 수준의 결함, 높은 수준의 결함 순으로 점점 낮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 독일 와인 품질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결함이 있으면은 아예 점수를 안 주기도 하지만, 이 베를린 와인 트로피, 포르투갈 와인 트로피, 아시아 와인 트로피에서는 점수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낮은 점수를 주게 되겠죠. 이제 퀄리티, 와인의 품질에 대해 점수를 줍니다. 여기서는 지금 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뉘앙스가 이상할 수 있으니까 저는 품질로 고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이란 내포된 또는 표현된 후각 및 미각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와인의 전체적인 특성. 본 기술 요소는 후각과 미각 수준에서 와인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감식가는 의미 있는 태도로 본인의 개인적인 선호와 문화적인 배경을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후각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 기술 요소에는 우선적으로 향의 복합성을 고려한다. 이 복합성은 아로마 팔레트의 풍부함과 일치한다. 이는 다시 다양하고 변화하는 향들의 인지와 향의 섬세함에 의해서 생겨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질이란 인상, 매우 좋은 질이란 인상, 좋은 질이란 인상, 좋은 편이란 질의 인상, 나쁜 질이란 인상 순으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미각. 이 기술 요소에는 우선적으로 향의 풍부함을 고려하는데 산, 탄닌, 알코올 등의 구조감, 지방의 코팅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오일리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당, 쓴맛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떫은 맛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잔당, 떫은 맛을 통합하여 입안에서 얻는 종합적인 느낌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고, 후각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질이란 인상, 매우 좋은 질이란 인상, 좋은 질이란 인상, 좋은 편이란 질의 인상, 나쁜 질이란 인상 순으로 평가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지속성을 느껴봅니다. 후각 및 미각적 자극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측정한다. 와인이 입안에 있을 때 얻는 느낌이며 시간의 길이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기술 요소는 하나의 시간 측정과 같다. 초 단위로 계산하며 와인이 입안을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측정은 씹으면서 그리고 조금씩 입술을 열며 하는데 이때 입안에 살짝 저기압이 생겨 공기가 입안에 들어오게 된다. 천천히 씹는 것이 약 1초에 해당한다 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한글로 번역 과정에서 약간 이해가 좀 어렵긴 한데, 입안을 삼키고 난 뒤에 이 뒤에 피니쉬가 지속되는 거를 1초 단위로 몇 초 가는지 그걸 측정하라는 말입니다. 6초 이상이 훌륭한 지속성, 5초에서 6초는 매우 좋은 지속성, 3, 4초는 좋은 지속성, 2초는 좋은 편인 지속성, 1초는 나쁜 지속성입니다. 피니쉬가 1초밖에 안 가면 당연히 와인이 훅 꺼지는 나쁜 와인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인상 또는 총체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와인에 대한 총체적 평가의 기준은 본 기술 요소는 감식가로 하여금 와인이 주는 총체적 인상을 기술하게끔 한다. 이를 통해 와인의 상 또는 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이 앤 로우입니다. 품평의 종류와 감식가들에게 주어진 정보에 따라 본 기술 요소는 어려운 문제인 전형성과 시간이 지남에 따른 숙성의 잠재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전체적인 인상에 높은 점수를 주고 매우 좋은 전체적인 인상에 그 다음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좋은 전체적인 인상, 만족적인 전체적인 인상, 부족한 전체적인 인상 순으로 점차 낮은 점수를 줍니다. 자, 기포가 없는 스틸 와인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스파클링 와인에 대한 카테고리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버블, 거품에 대한 평가겠죠. 거품의 정의는 액체에서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발생하는 기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있는데 거품에 관한 세 가지 기술 요소가 시각적, 미각적 면에서 거품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1. 거품의 섬세함, 크기죠. 2. 거품의 풍부함, 양이 됩니다. 3.
거품의 지속성, 인지하는 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미세한 거품이면서도 너무 생동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거품이 크고 난폭하며 비규칙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시각적인 평가를 위하여 와인의 표면 위에 발생하는 거품을 평가한다. 3, 4개의 층을 형성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거품들이 섬세하고 작아야 하며 오래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훌륭함, 매우 좋음, 좋음, 충분함, 부족함 순으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증류주 부분에도 스틸 와인보다 2가지 카테고리가 더 있습니다. 와인을 증류했을 때 나오는 전형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향의 전형성에 대해서 그리고 맛의 전형성에 대해서 각각 점수를 주게 됩니다. 기포와 마찬가지로 훌륭함, 매우 좋음, 좋음, 충분함, 그리고 부족함 순으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카테고리에 준 점수를 합하면 총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점수로 메달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시아 와인 트로피의 경우 92점 이상이면 그랑골드를 받게 됩니다. 또 85점에서 92점 미만이면 금메달을 받게 되거든요. 82점에서 85점 미만이면 은메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OIV 규정상 상위 30% 와인만 메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규정으로 작년과 재작년에는 은메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양조 시설의 발전으로 근래에는 양조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출품 와인 중 30% 이상이 다 금메달 또는 그랑골드를 받은 것이죠. 금메달에 해당하는 85점 이상을 받고도 이 30%에 속하지 못해서 금메달을 못 받은 와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4,000여 종 내외의 와인이 출품되는데 그 중에 3, 40개 와인이 그랑골드를 받으니 그랑골드를 받은 와인은 정말 대단한 와인이죠. 제가 수입하는 와인 중 그랑골드를 2개 받았거든요. 가격도 착한 애들이 그랑골드를 받았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2 와인이 그랑골드를 받았습니다. 와인 성적 능력 2기죠. 제가 2022년, 2023년 2년 연속으로 베스트 임포터로 뽑혔잖아요. 제 와인 선정 능력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재작년 아시아 와인 트로피에서 그랑골드를 받았던 모티크 시라즈 와인입니다. 호주 와인이고 2014년 빈티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를린 와인 트로피에서 그랑골드를 받았던 이칼레스켄 2012년 빈티지입니다. 템프라니오 70%, 시라 30% 블렌딩된 와인이거든요. 아쉽게도 지금 2012년 빈티지는 375ml 하프보틀밖에 없고 750ml 병은 2017년 빈티지입니다. 얘도 당연히 골드를 받았고요. 이칼레스켄 정말 가성비 우주 최강의 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가서 이칼레스켄만 한 박스 들고 가서 일주일 동안 차박하면서 다닌 적도 있거든요. 영상은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진짜 얘는 그제도 마시고 어제도 마시고 오늘도 제가 집에 가서 마실 와인이거든요. 정말 제가 최애하는 데일리 와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와인 심사를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주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와인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